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3% 상승, 코스닥은 0.20%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제가 엊그제 이제 방송에서 나스닥이 준비를 하고 있다. 얘가 여기서 저항권을 뚫어놓고요. 여러 번 뭐 멘트를 드렸죠. 나스닥이 이 저항대를 놓고 맞고 떨어지고 요런 식으로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돌파를 해놓고 돌파 후에 여기서 계속 이 전고점을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모멘텀으로 한번 땡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멘트를 좀 드렸고 16일 날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 회담이 있었는데 요때 조금 이제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서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일정까지 좀 조율하면서 일찍 와서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쳤고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제 뭐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결국은 찐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뭐 이제 나스닥과 미국 증시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됐는데 우리 증시는 하루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는 미국 증시가 찐반이 나오면 우리 증시도 그 타이밍 맞게 한번 올라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럼 오늘 땡기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때랑 근데 뭐 마찬가지 패턴일 거예요. 미리 선반영해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단기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증시가 먼저 오르고 미국 증시가 올라서 우리 증시 갭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형태로 패턴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증시가 선반영해서 미리 올랐기 때문에 미 증시 오른 부분을 갭 띄우고 좀 이렇게 밀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때랑 비교하면 그래도 차이점이 있죠. 갭 뜨고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많이 밀면서 계속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겠다라는 시장의 의지, 신호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서 바로 21선을 돌파를 해주기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 증시가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잘 완전히 뭐 연장 합의가 된다라거나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면 뭐 나스닥이 여기서 진짜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리 증시도 여기서 바로 뭐 21선 돌파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돌파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21선에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다시 전고점을 향해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21선이 좀 이제 누울 때까지 밑에서 조금 이렇게 비비다가요. 아니면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21선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 안착 돌림이 나오든 여기서 좀 지지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든 아무튼 뭐 시장에 뭐 크나큰 악재 변수가 출현하지만 않는다면 이쯤에서 시장은 좀 바닥을 잡고 슬슬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죠. 그러면은 이번 타임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이제 꺾일 때부터 계속 멘트를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코스닥은 21선 아래 있죠. 근데 지금 코스피는 21선 살짝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안착 시도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이고요.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오르는 동안 코스피가 원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타임 혹시 이번에 뭐 상승 탄력이 좀 나오게 됐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강할 확률이 있겠다라는 멘트를 꽤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조정의 구간이고 그래서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돌아 나가게 되면 코스피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코스피 이제 대형주 쪽이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우리 뭐 트레이딩 하거나 테마주 단기 매매 뭐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재미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워낙 좋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키 맞추기 해 가는 과정은 물론 이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종목이 코스피를 이끌어 줄 것이며 그 안에서 또 이제 중소형주들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까지 어떤 반등, 강세 흐름이 연출됐을 때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이 전고점을 뚫어줄 때부터 제가 계속 여러 번 좀 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고 거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다. 이편선들을 이쁘게 좀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 뚫어놓고 잠시 눌렸다가 삼성전자가 막 전고점 뚫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멘트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놓고 돌파, 지지, 다시 상승, 반등 하지만 지금 박스 상단에 막혀 있죠. 다시 하락, 지지, 그리고 반등하면서 지금 요 박스 상단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여기를 이 박스 상단을 뚫어내는 흐름이 삼성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루 이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박스를 뚫고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겠죠. 뭐 저번에도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찐반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 반도체 혹은 뭐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정확히 어떻게 멘트를 드렸냐면 혹시 시장이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는 날 요때 반등 때에는 2차 전지가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는 좀 약하고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이쪽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어요. 근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좀 있었고 오늘은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추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런 정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관련주로는 항상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이 좀 연관지어서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방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일단은 익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요.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얘가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 전고점을 바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하나마이크론을 팔지 않고 홀딩을 해야 맞는 것일 거고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붙여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얘도 오늘 뭐 한 11% 찍었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바닥권에서 오를 때는 한 20%씩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방금 보여드린 그 전고점 돌파와 함께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전고점까지 다시 제 트라이가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나 일단은 뭐 좀 이렇게 다시 눌렀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좀 챙기고 아무튼 시장이 완전히 좀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5월 달은 저는 배트 짧게 잡고 치빠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 익절을 좀 했는데요. 눌렸다가 이렇게 좀 다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뭐 하나마이크론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바닥에서 다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뭐 전부 좋습니다. 제주반도체, 뭐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바닥 잡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돌아나가는 국면에서 이 전고점까지는 트라이가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대신에
그 DB하이텍이랑 DB는 이슈가 뭐 한 번 있었잖아요. 경영권 분쟁 이제 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슈팅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얘네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좀 일단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반도체는 뭐 뉴스가 또 특허 뉴스가 있었어가지고 슈팅 났다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얘도 일단은 좀 제외. 3월 중순쯤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임이 좀 있었던 애들 위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나 HPSP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그러니까 3월 달에 반등 나오고 지금 조정받고 돌아나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전고점을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겠느냐.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그렇게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과정.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좋고 최근에 보면 뭐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전기전자 쪽이 분위기가 좀 괜찮아서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같이 좀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지금 어쨌든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반등이 나와도 막 셀 것 같은 느낌이 또 안 들어요. 에코프로 애들만 반등 좀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원 가격대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또 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돌았고 반도체 반등 나왔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시장을 그래도 그나마 좀 주도했던 섹터였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또 있는 애들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한 며칠째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수급이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로 좀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 또 현대차 형님이 또 끌어주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땡기는 날은 뭐 그러니까 삼전이랑 SK가 땡기는 날은 뭐 반도체 쪽이 강할 거고요. 현대차가 혹시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좀 땡겨주면 뭐 한 3, 4% 이상 한 5% 정도 이런 양봉 하나 나와주면 그날은 또 뭐 날 잡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명신산업이 이 박스를 넘겨놓고요. 여기 전고점 2번 맞고 떨어졌던 전고점을 넘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 지지 구간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잘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성우하이텍은 2차 전지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파, 2파, 지금 3파의 구간인데요. 그래서 3파를 한번 길게 뽑아주는지 그 부분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얘가 뭐 쌍봉 맞고 떨어질지 그러니까 항상 1파, 2파에서 쌍봉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3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3파로 넘어가게 되면은 3파는 1파와 2파보다 항상 이제 슈팅 길이가 길게 나오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들고 11,000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세종공업도 지금 기준봉 뽑고 여기서 롤링을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뭐 이제 현대차가 뽑는 날이나 뭐 뉴스를 좀 동반하면서 가주는지 그런 부분들 뭐 자동차 부품주들 다 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 안에 있어서 뭐 서현이와도 끼가 되게 좋고 일단은 아직 흐름이 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도 제가 여기 이제 전고점 뚫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많이 갈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애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띄우길래 여기서 더 가긴 좀 힘들어 보이고 아마 내일 슈팅이 좀 나온 다음에 단기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단기 고점 만들고 오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때 공략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높아요.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눌림 구간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공업이랄지 이런 애들도 지금 여기 전고점을 놓고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전고점으로 막아놓고 저점을 이렇게 일단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한번 되는지. 그다음에 뭐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아직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뭐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제가 거의 막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50만 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단기 지지 구간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거의 큰 반등 없이 50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고 50만 원 찍고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 60만 원 근처까지 반등 나오면 이 이후로는 저는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구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50만 원에서 반등이 뭐 한 10%대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이렇게 갈지 맞고 떨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어떻게 쌍바닥 진행하는지 아니면 다시 N자로 이렇게 하락하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상한가를 뽑으면서 센 모습이었는데, 원래 이제 뭐 삼화전자가 대장이었는데요. 얘가 경고딱지 달고 있으니까 아직은 새거잖아요. 삼화전기가 대장을 하면서 일단 뽑아줬고요. 어떻게 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화전기가 만약에 이 3만 원을 넘긴다면 이 앞 구간에서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준비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 페라이트로 땡긴다. 2차 전지가 주도 테마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또 받쳐주지는 않는 느낌이고 해서 좀 얘네들도 뭐 기술적 지금 반등하고 뭐 이런 쌍봉 맞고 이렇게 죽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얘네는 뭐 최대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쪽은. 그러니까 뭐 한참 2차 전지가 주도 테마일 때 다시 이렇게 뽑았으면 이거 전고점까지 한번 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테마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바닥 구간 안에서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먹어야 되는 자리지 이 윗구간으로 따라갈 자리는 좀 아니지 않나. 일단 좀 최대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료주들은 5월 18일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지워버렸군요.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5월 18일이 데드라인인데 이 전으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고 뭐 16일이 될지 17일이 될지는 모르죠. 이때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18일 이때로 해가지고 재료 소멸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제가 사료주들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16일 날 상한가가 나왔고 이틀 동안 충분히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18일이 재료 소멸 앞두고 있다 이러면 얘네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건 사고 관련주들은 다른 테마나 뭐 그런 애들에 비해 재료 소멸이 굉장히 무서워요. 또 죽으면 진짜 반등 없이 쭉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다면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등 탈출 구간은 좀 줬던 거는 같거든요. 반등도 어느 정도는 좀 세게 나오고 해서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심하셨으면 피할 수 있었을 급락이었다. 그리고 구제역 애들도 이제 뭐냐 백신 접종을 이제 명령을 하면서 그때가 16일이었나요? 16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이 나왔고 크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딱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지역 관련주는 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락한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한두 번 정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다시 뭐 이런 식으로 2차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 다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구제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의 동물들이 뭐 백신 뭐 다 맞고 하면 여기서 뭐 여기서 더한 경계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확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뉴스 체크를 좀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을 제가 제일 처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런 근거는 뭐였냐면 뭐 뉴로메카 SPG 때문은 아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거는 주도주였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대시세를 내고 처음으로 61선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원방에서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눌림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식으로 깨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면 여기 저점을 깨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121선 보러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로봇주들은 지켜보면 되는데 최근에 또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죠. 뉴로메카나 SPG나 이런 애들을 보면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재료는 말씀을 드렸어요. 6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심사 청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맞춰가지고 또 한번 로봇주들이 들썩거릴 재료는 충분히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다음에 여기 이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낙연 복귀 시점이 6월 하순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이 최근에 슈팅이 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이때 이낙연 재료로 오른 건지 얘가 뭐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니까 어떤 재료로 오른 뭐 명확한 이슈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찍 오른다고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했었죠. 지금 5월 뭐 중순이니까 6월 하순이면은 앞으로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6월 하순에 만약에 복귀한다라고 하면 얘가 혹시 움직임이 나오면은 빠르면 뭐 6월 초 중순쯤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위한 지금 뭐 어떤 일단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 조금 뭐 추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화천기계는 얘는 뭐 움직임이 일단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어질런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조국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오파스넷은 여기서 더 가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나 좀 하락을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뭔가 센 테마 한두 개만 딱 일시 가는 시장이 매매하기 좋은데 지금은 정말 중구난방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뭐 종목만 많고 실질적으로 강한 애들은 없고 뭐 이런 좀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재건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원래 뭐 지뢰 관련주들 뭐 퍼스텍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가 DR텍은 얘는 어제 움직일 때는 휘어지는 디텍터 재료로 갔다가 뭐 얘가 또 지뢰 관련주이기도 해가지고요. 일단 이쪽으로 좀 넣어놨는데 재건주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조금 수그러드는 가운데 재건 뉴스가 나왔으면 얘네가 지속성이 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제도 보면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 점점 전쟁 양상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치다가 가는 상황에서 재건 뉴스다. 일단 저는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얘네들이 만약에 시세를 낼 거였으면은 뭐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중에 장대양봉을 뽑았어야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내일 갭 띄우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갭 띄우고 음봉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뭐 양봉을 만드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장대 한봉 나오면서 뭐 이런 구간 뚫어내면 또 가는구나라고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 놈은 없고 설명할 건 많고 종목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길어지네요. 정작 매매할 거는 별로 없는데. 예, 오늘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